안녕하세요. 소피아가 들려주는 동화의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샤를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샤를의 기적을 들어봤었죠. 오늘은 그 샤를이 조금 더 자라서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동화입니다. 지난번 샤를의 기적에서 샤를의 생일 혹시 기억하세요? 1821년 4월 9일이었어요. 근데 샤를의 모험에서도 제일 처음에는 어느 날, 몇 년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동화를 들으면서 한번 샤를이 얼마나 컸는지를 한번 기억해서 들어보면 좀 더 재밌고 나 이거 들어봤는데 라면 아는 척도 좀 할 수 있는 동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동화부터 한번 들어보실게요. 샤를의 모험. 글 알렉스 쿠소, 그림 필리프 앙리 튀랭, 옮김 조정훈. 샤를의 모험. 1825년 가을, 샤를은 여행을 떠났어요. 커다란 날개를 펼치고 바람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날았지요. 샤를은 누구보다도 빠르게 그리고 높이 날 수 있었어요. 저녁 때가 되자 샤를은 사냥을 시작했어요. 까마귀를 구워 먹을까? 독수리 튀김을 먹을까? 새콤한 소스를 뿌린 제비를 먹을까? 달콤한 소스에 졸인 종달새를 먹을까? 말벌을 다져 넣은 딱따구리 요리를 할까? 종달새 스프를 곁들인 올빼미 요리를 할까? 굴뚝새 스테이크는 어떨까? 뻐꾸기 바베큐는 어떨까? 같이 먹을 친구가 있다면 더 좋을 텐데. 샤를은 멋진 시인이자 훌륭한 사냥꾼이었어요. 하지만 함께할 친구가 없어서 늘 외로웠지요. 그래서 샤를은 깊은 우정을 나눌 친구를 찾고 있었어요. 어느 날 무당벌레들이 샤를 가까이 날아왔어요. 그 가운데 한 마리가 샤를의 코허리에 앉아 말을 걸었지요. 유후, 샤를, 안녕. 난 앙투아네트야. 네가 친구를 찾고 있다고 들었어. 우리랑 친구하지 않을래? 앙투아네트의 말에 샤를이 쓸쓸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니, 미안해. 너희와는 친구하지 않을 거야. 어째서? 나에게는 하늘을 나는 방법을 알려준 좋은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는 파리였지. 하지만 파리는 나와 1년밖에 지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어. 나는 수백 년을 넘게 사는 드래곤이야. 그런데 무당벌레는 얼마나 살 수 있지? 몇 달? 아니면 1년? 너희도 파리처럼 나와 금방 헤어지게 되겠지. 파리를 생각하자 샤를은 가슴이 아팠어요. 짧은 기간 동안의 우정이라도 아예 없는 것보단 나을 것 같은데? 하지만 네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잘 가, 샤를. 무당벌레들은 샤를에게 인사를 남기고 사라졌어요. 하늘을 날던 샤를은 어느새 북극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저 아래 눈밭에서 느릿느릿 기어가던 아기 바다코끼리를 발견했지요. 샤를은 처음 본 아기 바다코끼리가 신기해서 서둘러 땅으로 내려오다가 눈 속에 콕 파묻힐 뻔했어요. 샤를이 머리에 묻은 눈을 털며 인사했어요. 아이쿠, 하하, 안녕. 넌 누구니? 나랑 친구하지 않을래? 하지만 아기 바다코끼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커다란 엄마 바다코끼리가 나타나 샤르를 노려보며 사납게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긴 송곳니를 보이며 샤르를 거칠게 밀쳤어요. 샤르는 깜짝 놀라 달아나며 생각했어요. 친구가 되고 싶어 다가갔을 뿐인데 마음의 상처만 커졌네. 다정했던 내 친구 파리가 더 그리워지는구나. 북극의 눈밭은 끝없이 이어졌어요. 샤를은 한참을 걸어가다가 또다시 낯선 동물을 발견했지요. 그 동물은 머리가 2개였는데 하나는 앞을, 다른 하나는 뒤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그란 굴 안으로 막 들어가려던 참이었지요. 샤를이 가까이 가 말을 걸었어요. 저기, 나도 굴에 들어가서 잠시 쉴 수 있을까? 그런데 머리가 2개인 줄 알았던 동물은 아기를 업은 에스키모 여인이었어요. 샤르를 본 아기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에스키모 여인의 남편이 작사를 들고 동그란 굴, 아니 이글루 안에서 뛰쳐나왔어요. 샤를은 놀라서 후다닥 달아났지요. 차가운 이곳은 내 마음도 얼어붙게 만드네. 나는 태양을 따라 따뜻한 곳으로 떠나려네. 샤를은 레몬 향기가 가득한 어느 따뜻한 섬에 도착했어요. 화산 언덕 위를 날던 샤를은 이곳에서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을 거라 기대감에 부풀었지요. 바로 그때 외눈박이 거인이 자작나무 숲을 가로질러 쿵쿵 걸어갔어요. 거인은 가슴이 불룩했고 팔에는 털이 수북했지요. 외눈박이 거인은 한가롭게 양떼를 몰고 있었어요. 샤를은 외눈박이 거인의 발치에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설레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난 친구를 찾아 여행을 하고 있어. 나랑 친구하지 않을래? 그런데 갑자기 외눈박이 거인이 샤를을 한 손에 확 움켜잡았어요. 그러고는 킁킁 냄새를 맡더니 천둥이 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넌 누구냐? 벌레만한 놈이 감히 내 앞에서 얼쩡거리다니? 아니 난 그냥 내가 너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해서. 샤를은 더듬거리며 겨우 말했어요. 친구라는 말에 외눈박이 거인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하, 너같이 보잘것없는 녀석이 내 친구가 되고 싶다고? 외눈박이 거인은 샤를을 꽉 움켜쥔 채 자기가 사는 동굴로 갔어요. 샤를은 힘껏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었지요. 외눈박이 거인이 샤를을 양떼 속으로 밀어넣으며 소리쳤어요. 아, 목말라. 이 항아리에 양젖을 가득 채워와. 샤를은 외눈박이 거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툰 솜씨로 양젖을 짜며 도망칠 방법을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지요. 한 방울도 흘리지 마. 내가 지켜보고 있어. 외눈박이 거인이 쩌렁쩌렁 소리쳤어요. 샤를이 항아리에 양젖을 가득 채워 가져다 주자 거인은 단번에 들이켰어요. 그러고는 쩝쩝 입맛을 다시며 말했어요. 이제 갈증은 풀렸다. 하지만 배가 고프군. 으하하. 샤를은 두려움에 몸을 덜덜 떨었어요. 나의 짧은 삶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엄마와 아빠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외눈박이 거인이 막 샤를을 잡아먹으려는 순간 10마리의 무당벌레가 샤를의 날개주름 속에서 나타났어요. 무당벌레들은 그동안 샤를의 따뜻한 날개 속에 숨어 있었지요. 그리고 지금 샤를을 구하기 위해 힘차게 날아올랐어요. 유후! 샤를 안녕? 앙투아네트가 이끄는 무당벌레 무리가 외눈박이 거인의 눈을 공격했어요. 아, 이게 뭐야? 우와! 앞이 보이지 않자 외눈박이 거인은 당황했어요. 그 틈에 샤를은 동굴 밖으로 도망쳤어요. 화가 난 외눈박이 거인은 커다란 바위들을 마구 집어던졌지요. 샤를은 날아오는 바위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쏜살같이 달렸어요. 그러다가 샤를은 문득 걱정이 되었어요. 앙투아네트와 무당벌레들이 아직 외눈박이 거인의 동굴에 남아있잖아. 나를 구해준 친구들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어. 어쩌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에치! 그때 꽃향기를 맡은 샤를이 크게 재채기를 했어요. 샤를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었지요. 갑자기 샤를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비단처럼 고운 꽃잎이여, 가녀린 꽃술이여, 모두 나를 도와다오. 나에게 화산 같은 힘을 다오. 드래곤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부드러운 꽃가루가 내 코 속에서 포탄 가루가 될지어다. 샤를은 꽃밭에 머리를 파묻고 되도록 듬뿍 꽃가루를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막 재채기가 나오려는 순간 뒤돌아서서 외눈박이 거인을 겨냥했지요. 샤를은 외눈박이 거인을 향해 복수의 재채기를 내뿜었어요. 무당벌레 친구들은 구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했지요. 외눈박이 거인은 샤를의 뜨거운 불길에 놀라 멀리 달아났어요. 이제 모든 위험이 사라졌어요. 상큼한 레몬 향기가 가득한 섬에는 새들의 노랫소리가 아름답게 울려 퍼졌지요. 샤를! 정말 멋지고 대단했어! 네 덕분에 우리 모두 무사해! 앙투아네트가 말했어요. 다른 무당벌레들도 기뻐하며 윙윙거렸지요.
아직도 우리랑 친구하기 싫어? 친구하자. 친구하자. 하지만 샤를은 빙긋이 웃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네. 우리가 더없이 소중한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린 얼마나 함께 할 수 있을까? 후후, 이제 그런 것은 상관없네. 단 하루라도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만 있다면. 잘 들어보셨나요? 우리 샤를의 기적에 이어 샤를의 모험을 떠났어요. 아직도 여전히 샤를은 조금 더 자신감이 좀 부족하고 조금 더 준비가 조금은 덜 됐지만 많이 노력해서 모험을 떠나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우리 첫 번째 기적에 나왔던 파리 친구가 1년 만에 하늘나라로 가버렸대요. 그래서 더 외로운 샤를은 친구를 찾아 계속 헤매지요. 하지만 파리처럼 작은 무당벌레 친구가 함께 친구를 하자고 제의를 하지만 무당벌레도 파리처럼 금세 사라질까봐 샤를이 거절을 하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무당벌레를 간단한 종이접기로 접고 막대를 붙여 막대 인형을 만들어서 인형 놀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색종이 한 장을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빨간색 색종이를 저는 사용할 건데 색깔은 무당벌레가 꼭 책에 나와 있는 같은 색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른 색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색을 선정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자, 먼저 원하는 색이 보이게 세모 접기를 합니다. 항상 종이 접기는 가운데서 내려와서 양쪽으로 다림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접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보조선에 맞춰 접을 건데요. 뾰족한 끝을 여기 중심선에서 맞추고 뾰족한 끝은 약간 벌어지게 이렇게 벌어지게 접을 거예요. 자, 이쪽 끝은 맞추고 뾰족한 끝은 벌어지게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뒤집으세요. 그럼 여기 아까 벌어지게 접은 뾰족한 부분을 조금 평평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 정도 접어 올립니다. 이렇게 검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공간일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접고 양쪽도. 자, 어떻게 무당벌레가 될지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자, 우리 아까 뾰족뾰족 했던 거를 무당벌레처럼 이렇게 모양을 바꿔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은 붉은색 하나지만 왠지 모양은 무당벌레처럼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다가 네임펜을 이용해서 사인펜으로 하면 좀 색종이 좀 번지는 경향이 있어서 전 네임펜을 사용할 거고요. 자, 여기 선에 맞춰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중간에 해도 되고요. 어느 정도 내가 무당벌레의 얼굴 되는 부분을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 넣어 주시고요. 자, 제가 앞에서 보여드리는 무당벌레는 눈 스티커를 붙이고 제가 이 네임펜으로 무늬를 그렸는데, 자, 우리 그 전에도 저 한번 활용했었는데 친구들이 사용하고 남은 이런 스티커를 이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스티커를 이용해서 무당벌레의 대칭 무늬를 대칭 위치에 붙여주면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대칭 공부도 될 수 있는 활동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는 또 이렇게 좀 얘는 좀 평범한 무당벌레로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눈 스티커를 활용해도 되고요. 눈을 그려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건 무당벌레를 뒤집으면 이렇게 다 접혀 있는 곳이 나오는데요. 여기 가운데에다가 맞춰서 테이프를 우선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움직이는 게 싫다 분들은 여기를 그냥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시면 덜렁덜렁 접힌 게 움직이지 않고 잘 붙을 거예요. 이렇게 돼서 좀 짠짠하게 붙여주세요. 너무 쉽죠? 자, 이렇게 되면 완성됩니다. 자, 그러면 샤르를 쫓아서 다니는 친구 무당벌레들과 같이 이야기. 누가 앙투아네트일까요? 내가 앙투아네트예요 할 수도 있고, 샤르의 고민을 들어주고 같이 해결하는 무당벌레 친구들로 인형 놀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할극도 해보고 또 다른 활동도 해볼 수 있게 같이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유도해 주시고 같이 놀아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화 들려주는 소피아는 다음에 더 좋은 동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